네, 한 주간의 경제 이슈를 알아보는 시간, 현재 기자의 경제톡톡 시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다음 달부터 새로운 전기요금 개편 체계가 적용된다는 게 논란입니다. 온라인이 시끄러운데요. 밤에 세탁기를 돌리면 전기세 폭탄을 맞는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퍼지고 있어요.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과장된 내용입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가정용 전기는 시간대별 요금제가 아니라 사용량 기준 누진제라며 밤에 전기를 쓴다고 추가 요금이 붙는 구조는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김성환 장관의 빨래는 낮에 하자라는 발언이 온라인에서 확대 해석되면서 혼란이 커진 겁니다. 그럼 실제로 바뀌는 건 도대체 뭐예요? 네, 핵심은 산업용 중심의 시간대별 요금 조정이었는데요. 기존에는 낮 시간대가 가장 비쌌지만 앞으로는 오후 6시부터 9시가 최고 요금 구간으로 바뀌게 됩니다. 반대로 낮 시간 요금은 낮아집니다. 정부는 태양광 발전이 많은 낮 시간대 전력 사용을 늘리고 저녁 전력 집중을 줄이겠다는 설명입니다. 그러면 저녁에 영업을 많이 하는 곳은 영향을 받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특히 저녁 시간대 영업 비중이 큰 PC방이나 헬스장, 노래방 같은 업종은 부담이 커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반면 정부는 산업용 전기 적용 기업의 97% 정도는 평균 전기요금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혹시 이게 설마 가정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있습니까? 네, 당장은 아니지만 가능성은 있습니다. 정부는 재생에너지 확대 흐름에 맞춰서 주택용 개시별 요금제 확대도 검토 중인데요. 제주에서는 이미 선택형 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결국 앞으로는 얼마나 쓰느냐뿐만 아니라 언제 쓰느냐도 중요해지는 방향으로 전기요금 체계가 바뀌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네, 좋습니다. 가족용으로 최대한 늦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최근 온라인에서 한국 프로야구 중계 화면에 포착된 야구 여신의 모습이 화제를 모았습니다. 너무 자연스러워서 실제 관중인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AI가 만든 모형이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최근 SNS와 해외 커뮤니티 레딧을 중심으로 한 여성 관중이 5초짜리 영상이 빠르게 확산됐습니다. 영상 속 여성은 야구 경기를 보면서 입술을 깨물거나 한숨을 쉬는 등 매우 자연스러운 표정을 보였는데요. 실제 중계 장면처럼 구현이 되면서 조회수만 800만 회를 넘겼다고 합니다. 제 주변에서도 그 영상 보고 이거 실제인 줄 알았어, 진짜인 줄 알았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되게 많았거든요. 근데 가짜였어요? 네, 실제로 대부분의 이용자들이 진짜 영상으로 받아들였는데요. 특히 충격적이었던 거는 얼굴이나 움직임만으로는 AI 여부를 거의 구분할 수 없었다는 점입니다. 결국 야구 팬들이 경기 정보 오류를 발견하면서 AI 조작 의혹이 제기된 겁니다. 영상 자막에는 투수 김서현과 타자 조인성의 맞대결 장면이 등장했는데요. 조인성은 이미 은퇴 후 코치로 활동 중이어서 실제 경기 자체가 성립할 수 없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또 응원 문구나 자막 그래픽, 경기 상황 등에서도 실제 기록과 맞지 않은 오류들이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사람 얼굴이 아니라 데이터까지 봐야 진짜 여부를 알 수 있는 시대다라는 건데 AI 생성물이다 이런 표시가 없었단 말이에요. 네, 맞습니다. 전문가들도 육안으로는 가짜 여부를 식별하기 어려운 수준까지 AI 기술이 발전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최근 공개된 생성형 AI 이미지 기술 이후 실사형 콘텐츠 완성도가 높아졌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온라인에서는 2000년대 감성 수학여행 사진이나 방송 화면 스타일 영상까지 AI로 제작돼 확산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대부분 콘텐츠에 AI 생성물 표시가 없다는 점입니다. 근데 올해부터 정부가 AI 워터마크 표시를 의무화했는데 안 지켜지고 있는 건가요? 네, 정부는 지난 1월부터 생성형 AI 결과물에 워터마크 표기를 의무화하는 AI 기본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법 적용 대상은 AI 모델 개발사나 서비스 사업자 중심인데요. 개인 이용자나 SNS 크리에이터가 AI로 만든 콘텐츠를 올리는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규제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워터마크를 지우거나 이미지를 잘라 다시 올려도 이를 제재할 방법이 마땅치 않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결국 개인은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사실 잘 없군요. 네. 이미 사회적 혼란 사례도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최근 대전동물원에서 탈출한 늑대 늑구 탈출 당시에도 AI로 만든 가짜 목격 사진이 SNS에 퍼지면서 수색에 난황이 발생한 적이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단순 장난 수준으로 여겨졌다면 이제는 사건, 사고나 뉴스 화면까지 실제처럼 조작 가능한
그 단계에 들어섰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네, 결국 기술 발전 속도와 제도가 이제 사회적인 어떤 상황을 못 따라가고 있다는 건데 이게 또 문제가 되는 게 사실 이거 가지고 수익을 내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전문가들은 현재 AI 관련 법과 제도가 산업 육성 중심으로 설계가 되어 있어 허위 정보 확산이나 청소년 노출, 그리고 디지털 성범죄 같은 부작용에 대한 안전장치는 아직 부족하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히 앞으로는 기술 규제뿐 아니라 이용자 스스로 정보 출처를 검증하는 미디어 리터러시도 중요해질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이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가 청년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이른바 새로운 금융 상품이죠. 이른바 청년 미래 적금을 다음 달 출시할 예정입니다. 저도 청년이라서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요. 특히 지난 정부의 청년 도약 계좌와 비교해서 가입 기간이 줄어든 점이 좀 눈에 띄어요. 네, 맞습니다. 청년 미래적금은 만 19세에서 34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한 정책형 적금 상품인데요. 월 최대 50만 원까지 자유롭게 납입할 수가 있고 만기는 3년입니다. 정부 기여금과 그 비과세 혜택까지 더해지면 그 3년 동안 최대 1,800만 원을 납입했을 때 약 2천만 원에서 2,200만 원 수준의 목돈 마련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지난 정부의 청년 도약 계좌와 이번 정부의 청년 미래 적금 무엇이 다른가요? 네, 가장 큰 차이는 만기 기간입니다. 청년 도약 계좌는 5년이 만기였는데 이번 청년 미래 적금은 3년으로 줄었습니다. 정부는 그동안 청년들이 5년을 유지하기엔 현실적으로 부담이 크다라는 현장 의견을 반영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청년 도약 계좌는 중도 해지율이 해마다 높아졌는데요. 장기간 돈이 묶이는 부담 때문에 유지가 어렵다는 지적이 꾸준히 나왔습니다. 아, 그렇군요. 3년이 정말 딱 좋은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끝까지 유지 가능한 상품에 초점을 맞춘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기존 정책이 장기 자산 형성에 무게를 뒀다면 이번에는 청년들이 초기 종잣돈 마련과 현실적인 유지 가능성에 더 초점을 맞춘 모습입니다. 정부 기여금 확대와 이자 소득 비과세 혜택도 포함이 됐는데요. 성실 납입자에 대해서는 신용점수 가점 방안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네, 다만 청년들 사이에서는 여전히 현실성이 부족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월 50만 원도 부담된다 뭐 이런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월 50만 원 납입 자체가 부담스럽다는 반응도 적지 않았습니다. 특히 취업 준비생이나 사회 초년생 입장에서는 주거비와 생활비 부담이 큰 상황에서 매달 꾸준히 저축하기가 쉽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일각에서는 3년 동안 2천만 원을 모아도 집값이나 물가를 생각하면 체감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다는 반응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정부는 기존 청년 도약 계좌와 가입자에 대한 연계 방안도 검토 중이라면서요. 네, 정부는 청년 도약 계좌 가입자들이 갈아타기를 허용 가능할 수 있게 청년 재무 상담 확대, 정책 금융 연계 지원 등도 함께 검토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번 정책은 단순 적금 상품을 넘어서 청년층의 자산 형성과 금융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종합 지원 성격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편재 기자와 함께한 경제톡톡 시간이었습니다.